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 시작합니다. 고현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도 사전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 날 오후 들면서 투표 열기가 약간 사그라든다라는 평가들도 있고요. 오후 3시 기준으로 29.97%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22년 대선보다는 0.77%포인트 좀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오늘도 현안들 다뤄보도록 하고, 그리고 한겨레 단독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대통령 관저의 수돗물 사용량, 이 이야기도 오늘 2부에 직접 취재한 그 PD를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PD가 메이크업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오늘 방송 출연을 원래 안 하던 친구인데 이만한 자세가 굉장히 결연해. 나는 지금 메이크업 받았다 그래서 메이크업 하느라고 수돗물 사용량이 늘었다고 들었어요. 아니 그 말 다음에 바로 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 분위기 대충 느끼셨겠지만 뉴스다이브의 뭐 최고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저희가 노짱이라고 부르고 있는 노영희 변호사와 장유미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한겨레에서는 두 분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특히 저는 묻어가는 캐릭터고요. 이제 노 변호사님이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이뻐지신 노 것 같죠? 변호사님이 저 오늘 예쁘다 그랬는데 이제 분장을 받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셨군요. 네. 확실히 다르다. 잘 그렇죠? 어울리시네요. 너무 맨날 받도록 해요. 네. 자, 오늘 지금 사전투표 이튿날 오전부터 약간 그 투표율이 이게 상승하는 퍼센테이지가 조금 줄어드는 것 같더니 그러니까요. 오후 들면서는 그러니까 뭐 최고 투표율이다 이 말을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평일 사전 투표의 한계가 아니냐라는 분석 기사들도 나오던데 이게 좀 열기가 사그라드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는 그런 것도 물론 이제 평일이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네. 또 하나는 그 선거 부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이상한 행동들이 계속해서 방송으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부정선거 주장한다 그러면서 사전선거 뭐 투표하면 내가 봐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고,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한 미리 찍혀져 있는 뭐 뭔가가 나왔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물론 그게 다 가짜 이거 조작이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는데 지금 뭐 저 선관위 측에서는 자작극으로 보인다. 부분까지 그래서 썼어요. 경찰에 신고를 했고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선거 부정 방지 무슨 단체요? 황교안 전 총리가 대표로 있는 거기에서도 지금 엄청나게 사전 선거 못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거 활동이라고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각 기표소마다 되게 지금 시끄러운 것 같아요. 인원들이 와서 뭐 소란을 부리고 뭐 우리가 확인하겠다. 네네. 사실 그 현장을 촬영하는 것은 지금 안 되잖아요. 되죠. 근데 뭐 촬영을 시도한다든지 현장 상황이 그런 것들이 몇 가지 접수가 되고,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어제부터 해서 조금 문제가 됐던, 그러니까 선관위의 이 부분은 좀 항의하고 싶고 따지고 싶은 게 있는데 좀 부실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것도 있었죠.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 어제 서대문구의 한 투표소에서는 그러니까 신원 확인을 하고 기표소로 가는 그 과정에 인원이 너무 늘어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투표 용지를 들고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뭐 어떤 분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셨던 분도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선관위가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이 부실한 관리가 거죠. 되는 거고 미리 나눠주는 건 되지 않고, 왜냐하면 이거를 교부받으면 선거법을 찾아봤더니요, 개표소로 그러니까 투표소로 바로 들어가야 되는 바로 거죠. 들어가도록 되고, 물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는 없지만 밥을 먹고 들어오고 이런 거는 사실 허용되지 않는 거고, 다만 이걸 다 맞춰봤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러면 들고 있었던 교부했던 표와 실제로 맞느냐. 근데 그거는 이제 다 맞는다고 확인이 하면 됐다는 이게 거고. 사전 선거가 하다 보면 항상 그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줄이 따로 있고 관외에 계시는 분들이 따로 있는데, 관내 사람들은 그렇게 그래도 줄이 좀 헐렁해서 그냥 서 있다가 들어가면 되는데, 관내에 계신 분들이 사전 선거하러 거기 가면 줄을 되게 길게 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회송용 봉투 얘기를 아까 해주셨는데, 지금 용인 수지 쪽에서 관외 사전투표 회송용 봉투 안에 이미 기표가 된 투표지가 들어있다라고 어떤 여성분이 현장에서 신고를 한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그 신고를 해서 들여다봤더니 이게 자작극의 요소가 있는 것 같다. 2인 1조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지금 선관위가 조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말씀해 주셨지만 뭐 현장에서 누워 계시는 분들도 있고, 내가 사전투표 부정 선거를 막겠다 이런 분들도 있고, 지금 소란이 계속 몇 군데서 펼쳐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진짜 선관위가
조금 더 신경 쓰고 더 꼼꼼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코로나 기간에 왜 그 뭐 소쿠리라든지 비닐봉지 이런 것 때문에 지난번에 그랬죠. 예, 네. 욕도 많이 먹었잖아요. 네. 그러면 더더욱 좀 신경 쓰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게다가 빌미를 제공하면 안 되거든요. 맞아요. 이번 예. 사전 선거는. 특히. 근데 지난번에 세상에 현직 대통령이 사전 선거 부정 투표 뭐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선관위에 그 무장한 그런 군인들을 군인들을 보내고, 보내는 일이 벌어지고 비상계엄을 왜 했냐 그랬더니 선거 부정이 있다 이런 주장을 그러니까요. 하면서 예. 지금 나오기까지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탄핵까지 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신경 썼어야죠. 본인들이 예. 나 결백하다 우리 괜찮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이런 일은 정말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참 그게 조금 한계인지 예. 아니면 사람 숫자가 너무 모자라서 그런 건지 좀 아니면 진짜 뭔가 다른 게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선관위가 우리나라의 이게 투표 시스템을 굉장히 자랑하잖아요. 그렇죠. 막 네. 계도도 하고 다른 국가에. 그런데 지금 본인들이 정작 관리가 이렇게 부실하면 또 지금처럼 이렇게 엄혹한 시기에는 더더욱 좀 신경 썼으면 좋겠다 싶은데 지금 보니까 중앙선관위가 앞서 얘기하셨던 그 황교안 전 총리 네. 관련해서 뭐 부정선거 부패방지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 네. 단체 이름을 거기를 고발했죠? 선거 사무 방해하고 사전투표 관리단을 협박한 혐의로 지금 경찰에 고발했다라는 뉴스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황교안 전 총리가 후보가 사전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도 또 냈어요. 같이 또 내군요. 최근에도 기각됐었는데. 이게 왜냐하면 이게 정치권에서 예. 뭐 지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28일 날 유세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독려하면서도 사전투표에 부정이 적발되면 이게 판이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뭔가 신호로 느껴질 수도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건 찾아내라는. 참 걱정스럽습니다. 나는 예. 찾아내라 이 정도면은 괜찮을 것 맞아요. 같은데 사전투표하러 가서 니네가 뭔가 해라 막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실제 그쪽에 완전히 계도되어 있는 계몽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말로 알아들을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뭐 지금 음모론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들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많은 비용을 지불한 겁니까? 그렇죠. 예. 예. 뭐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우리 법원 침탈될 때 상황들 생각해 보시면 그게 뭐 누구를 내가 좋아하는 뭐 대통령을 어쨌네 저쨌네 이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전부 이런 불신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음모론적 그러면 방상. 하셨어요? 우리 고현진 평론가는 예. 사전투표를?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사전투표 저 아내하고 같이 가서 하고 왔는데 어제까지 봤던 인원들보다는 확실히 좀 줄었다. 그렇게 체감이 되셨어요. 라는 것을 좀 느끼고 왔습니다. 그 인증샷을 그 아내랑 같이 찍어서 올렸는데 제 아내를 다른 사람으로 좀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왜요? 뭐, 어떤 분들? 제 아내가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지금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기추자 아니냐고. 기추자요? 예, 제 아내입니다. 예, 여러분. 예. 자, 오늘도 이렇게 하는구나. 야, 고현준이 사는 방법을 알았네. 예. 내가 드디어. 어떻게 해서든 예. 사전투표 관련된 뉴스는 저희가 또 정리되는 거 더 들어오는 게 있으면 바로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고 오늘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5시 20분에 기자회견을 지금 또 예고하고 있습니다. 맨날 네. 기자회견만 해 이분은.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있고 관련 발언에 대해서 뭐 사과할 것이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전에 앞서 보니까 그 개혁신당 당원들한테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네, 네. 봤어요. 모든 책임은 저 이준석에게 있다. 표현의 수위로 인해서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깊이 사과드린다. 그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 지금까지 태도하고는 약간 다른 듯한 메일이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이것도 AI에 넣어봤어요. 이거 네. 진짜 사과야? 이렇게. 그랬더니 사과인데 사과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AI가. AI가. 왜냐하면 지지층 결집과 뭐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사과가 이제 아주 구체적이지 않고 그런 면에서 좀 미흡한 사과다. 약간 반쪽짜리 사과라는 근데 식으로 AI가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의도까지 파악해서 답을 해줘요? 네, 그 물어봤거든요. 이상한 진짜 사과야? AI 같지 않은데? 왜냐면 사과에 대해서 본인이 틀거리를 제시를 해요. 사과에는 굉장히 구체적인 사과와 명시적인 뭐 대안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런 점에서 부족하고 그래서 제가 와, 진짜 요새 대단한데. AI하고 뭐 많이 하시네요. 많이 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 서면을 가지를 그렇게 하고 쓰는 있어요. 거 아니야? AI가 가지고 쓰는 거 아니에요? 서면은 아니 제가 넣어봤더니 누가 이길 것 같아라고 했는데 제가 이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분기탱천해서 했는데 상대방이 되게 꼬리를 내리는 걸 보고 네, 제가 좀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유료로 쓰세요? 네. 돈 쓸만한데 이 이 정도? 정도만 해도 되는데? 이야. 자, 아니 그럼 뭐 하려고 장유미한테 맡기죠? AI한테 맡기면 되지. 제가 재판은? AI 말을 그 못하니까 의뢰 제가 대신 어찌됐건 재판은 가야 되니까. 예. 자, 하여튼 이준석 후보가 이 메일 쓴 거를 보고 대부분의 보도 내용은 제가 지금 언급해드린 그 사과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맞습니다. 있는데 사과 부분이
매우 앞달나게 짧게 나오고요. 그 뒤로 수많은 맞아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한테는 예. 심심한 사과라면서 마치 좀 그 심심한이라는 그 표현에 대해서 조롱하는 듯이 막 행동하더니 당원들한테는요 깊이 사과드린다 예, 이렇게 얘기했어요. 표현이 달라요. 왜 우리한테 하는 사과랑 다를까? 그리고 왜 우리한테는 이런 사과를 안 할까요? 그래서 대답을 해보세요. 질문이에요. 제가요? 예. 아니 뭐 이준석의 빙의 대해서 한번 5시 20분에 기자회견을 한다니까 이 이야기를 이건 딴 한다고 얘기 같은데. 알려져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딴 얘기 같다는 얘기도 있어요. 딴 얘기 같은데. 그렇구나. 지금 뭐 단일화 시도를 그러니까요. 국민의힘 어제 뭐 시도했다라는 걸 김재원 지금 비서실장이 얘기를 한 바가 있잖아요. 예,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예. 그리고 뭐 이준석 후보는 그 시간에 뭐 난 유세하고 있었지 나는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기자회견을 또 오늘 오후에 한다니까 뭔가 연결되는 건 아니 아닐까 게다가 싶더라고요. 허은하 전 그 개혁신당 당대표도 이 사람은 반드시 단일화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오늘 아침에 했고 예. 더 중요한 게 명태균 씨가 어제 맞아요. 주진우 씨 만나가지고 그 영상도 인터뷰를 했어요. 공개됐더라고요. 예. 네, 그러면서 단일화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계속해서 강력히 얘기를 했는데 아니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이준석의 마음을 정확히 아느냐 이제 그런 식으로도 사실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랬더니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 사정이 이런 있다. 취지로 또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바깥으로 드러나 그 부분은 바깥으로 안 드러나고 이제 바깥으로 공개된 부분하고 아닌 부분이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준석 후보가 명태균 씨의 조언을 그냥 허투루 듣지 않는다. 그다음에 명태균 씨가 그냥 아무런 말이나 아무 근거 없이 그냥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일단 두 사람이 소통하고 있다는 건 지금 알려졌고요. 네, 드러나게 그리고 되고 결국 인정하게 중요한 건 되고. 단일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마지막 꾀로 마지막 수로 이것을 남겨두고 계속해서 이 시선이 자기에게 쏠리게끔 지금 예. 작전 짜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명태균 씨가 페이스북에 올렸던 것 중에 세상에서 뭐 가장 아름다운 꽃은 단일화. 무궁화, 단일화 뭐 이런 글이 있었어요. 네. 예. 어찌됐건 지금 명태균 씨의 등장 그리고 이준석 후보의 지금 기자회견 예고 그리고 오늘 아침 김재원 그 비서실장이 했던 이야기 이런 것들 좀 정리해 보면 무슨 말이 나올지 조금 뭐 단순 사과로만 끝이 날 것이냐 그러니까요. 아니면 이 사과와 함께 또 다른 자신의 향후 행복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할 것이냐 요거는 조금 관심을 가질만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왜 그 얘기는 안 하죠? 그 뉴스타파에서 계속해서 지금 올리고 있는 성매매 지금 의혹에 대한 하려고 막 하고 아니 그게 아니라 이준석 예, 씨한테 예. 이준석 후보는 왜 거기에 대한 답을 안 하냐? 그래서 그 기자가 엄청나게 이제 따라 붙으면서 그 구체적인 정황이 나왔는데 어떠냐 그랬더니 완전 침묵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불손한 태도로 답변하지 않고 그거는 윤석열 시즌 2 같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 정말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만든 조언인데 준석열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왜 예전에 MBC 이기주 기자가 대통령실 그 도어 스태핑 할 때 막 그때 이기정인가요? 네, 이기정, 맞아요. YTN 전 이기정, 맞아요. 고성으로 사전- 막 싸우는 장면들이 출신. 연출되고 했을 때 그때 윤석열이 보여줬던 태도는 쓱 한번 보고 가버렸잖아요. 맞아요. 이번에 뉴스타파 이명선 기자가 질문할 때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네. 이명선 기자 계속 오버랩 질문하는데 이준석 후보는 쓱 보고 가버리고 보좌진들이 앞에 나와서 막 험한 소리하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게 입틀막 2가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나오는 건데 뉴스타파의 지금 이준석 후보 검증 보도는 과거 2013년에 있었던 그 소위 말하는 그 성접대 의혹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시절에 그 김성진이라는 아이카이스트 대표 지금은 이제 사기죄로 수감 중인데요. 네. 이 사람의 휴대전화 중에 당시 압수가 되지 않았던 하나가 지금 나온 거고 이게 포렌식된 내용을 뉴스타파가 보도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그 2021년도에 가로세로 연구소가 이거 의혹 제기하고 뭐 그때 뭐 서로 이준석 후보하고서 소송하고 막 서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게 유야무야 이렇게 마무리가 됐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 수사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됐던 걸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당시에 강하게 부인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본인은 뭐 뉴스타파 보도에 페이스북에 글 올리면서 당시 무혐의 됐던 거 뉴스타파가 지금 이상하게 뒤집어 꼬우고 있다. 이런 식의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이후의 수사 상황들 참고용으로 저희가 좀 사실관계를 좀 정리해 보자면 22년 9월에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 수사대에서 결론 내린 내용 의혹이 제기된 2013년 7월 8월로부터 7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면서 성접대 의혹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그러니까 이게 무혐의가 된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성접대 실체에 대해서 아예 판단을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2년 10월에 서울경찰청에서는 이게 무고 혐의 관련해서 이준석 후보와 가세현이 서로가 이제 그 고소를 주고받았던 게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준석의 무고 혐의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검찰로. 그러니까 이 내용 안에
성접대 정황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이 된다. 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24년 9월에 서울중앙지검이 이때는 검찰이죠. 이준석 무고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다. 여기서는 뭐냐면 김성진이라는 사람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성접대 지목 여성이 있었는데 그 여성과 고발인 쪽의 진술이 서로 엇갈린다는 이유가 있었다. 요 내용은 사실관계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그 이후 상황에 뭐 자기 유리한 식으로 얘기하는 건 맞아요.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지금 이 정도 수준이면 뉴스타파 보도까지 이어지고 있고 이건 다시 들여다볼 수가 있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무고죄는 지금 계속해서 시효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당연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때 변호사분들도 이 이준석 씨에 대해서 무고죄로 서로 간에 또 공방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냥 가세연만 한 게 아니라. 근데 그거 아직까지 해결 안 됐다고 계속해서 그분이 주장하고 있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거 같아요. 이 이준석의 성접대와 관련해서 공소시효는 지나갔다고 주장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성접대와 관련된 지금 뉴스타파의 수사 기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중이잖아요. 보도가.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이준석 씨에게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했던 김모 씨 3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했던 그 당시 대전 쪽에서 나이트클럽 운영했던 뭐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클럽을 가장 크게 하셨던 분이라고 하고 그 장부를 쓰셨던 분. 그렇죠.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준석 씨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그러니까 작년에 그랬다는 거고. 네. 그분의 그 자료가 지금 남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서 그 장부를 가지고서 이제 이 뉴스타파에서는 지금 이 의문을 계속 제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실제 그렇게 돈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고 그 투자가 그런 식으로 기망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졌다 그러면 사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직 시효가 저는 살아 있을 것으로 지금 보여요. 그건 아예 사건화를 다르게 시킬 수 있는 거네요. 별도로.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는 할 게 진짜 많은 거예요. 단순히 성접대를 받았냐 안 받았냐, 그러니까 성매매를 했냐 안 했냐 이거는 아주 부차적인 부분이고 그거가 연결해가지고 나와 있는 수많은 이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오늘 제가 아침에 방송을 하면서 허은하 전 대표랑 같이 방송을 했는데 허은하 전 대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나올 게 되게 많다. 이 얘기를 해줬어요. 아니 왜냐면 직권일수록 이제 네거티브 이슈에 대해서는 정리를 좀 하고 이러니까 아마 공유가 됐을 거라고 제가 변호사님 말씀드리니까 추측이 되고 이게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성매매 자체는 그런데 뉴스타파가 새로 이렇게 확보해가지고 낸 걸 보면 너무 구체적이에요. 언제 어디를 가고 선물을 해놓고 뭐 집에 들렸다 가라오케를 들렸다 무슨 호텔에서 투숙하는 그 일련의 일정과 관련해서 여러 접대를 안 받았다고 할 수 없어요. 다만 이제 시효 문제인데 지금 무고도 ING인 거 아닙니까? 이 시효가 도과됐기 때문에 실체 파악에 수사기관이 엄청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은 걸로 보이는데 무고는 다른 거예요. 너 거짓말로 고소를 했니 안 했니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성접대 여부가 있었어 없었어는 다시금 제로 베이스에서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무고를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그러면 이거는 살아있는 이슈인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받을 때마다 사실상 거부하고 답변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본인은 검증을 명목으로 막말을 그것도 TV 토론 중에 일삼는다. 진짜 이상한. 그렇죠.